축제 많죠. 축제 많고,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뭐 축제의 홍수 속에 살았는데, 그 축제 중에 저와 좀 관련된 축제를 하나 좀 소개해 보면, 그 해밀동에 해밀 무지개 축제라고 있어요. 해밀 무지개 축제. 그러니까 해밀 무지개 축제가 원래 새로운 동네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이제 지역에 있는 좀 책임 있는 사람들, 뭐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아파트 입자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협의회를 만들었어요. 제 기억에 가장 많이 나왔던 건 그 해밀동이 스머프 마을이라고 만화에 나오는 마치 작은 버섯 모양의 마을처럼. 그래서 그 이제 스머프라는 이름이 가장 1번에 나왔고, 두 번째가 무지개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라는 이름이 나온 건 각자 다 이사 온 사람들이니 각자 다 다른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들이 어울려서 예쁜 마을을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로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해밀 무지개 축제를 이름을 붙이고 축제가 올해 5회째가 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일은 제가 그래서 뭐 같이 축제하는 것도 좋지만 해밀동 마을에 들어갈 때 보면 마을 이정표가 있어요. 이정표에 무지개 모양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기는 무지개 마을이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작년에 해밀동에 아파트 안에 도서관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도서관의 이름이 해밀 무지개 작은 도서관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왜 여기는 무지개야? 이런 이름을 말할 때 저는 요게 하나의 역사적 자료로 남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무지개 축제는 말 그대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여 사는 건데 하려고 하면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해밀 유초 중고 그리고 아파트 크게 단지가 2개가 있는데 1, 2단지 그리고 주민센터, 주민자치회 그리고 지금은 마을교육지원센터라고 이제 8개 기관이 같이 협의를 하고 참여하는 건 모두 다 하는 거죠. 첫 번째 날에는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축제, 두 번째 날에는 학교 간 넘나드는 축제, 세 번째는 마을 축제.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학교 간 마을과 같이 하지만 사실은 섞여 있죠. 지금은 그 학교들 사이에 있는 중앙공원이라고 큰 인조잔디 구장이 있어요. 여기가 완전히 축제판이었죠. 여기에 나오는 뭐 활동들은 아이들의 수업 시간에 했던 거, 방과후 시간에 했던 거, 그 주민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했던 거, 그리고 좀 뭐 초대하는 거, 또 다른 세종에 있는 여러 가지 활동하는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거, 전 정말 다양하게. 그러니까 토요일 날 축제가 많아가지고 다른데 좀 돌아보긴 했는데, 몇 군데 가봤죠. 저기 삼생에 있는 소단마을도 가보고, 그 다음에 바로 해밀동 옆에 산울동도 가보고, 가온마을이라고 다정동도 다녀왔습니다. 보니까 지금은 저는 한편으로 긍정적인 건 그 작은 공동체에서 소소한 축제들을 하는 건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 자체가 서로 소통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 자체가 서로의 얼굴을 좀 익히는 공간이라고 생각되니까 저는 작은 축제를 되게 좋게 앞으로도 좀 이런 축제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죠. 학교에서 하는 좀 소소한 이제 뭐 학급단이라든지 학년단이라든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예전처럼 전체적으로 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학교도 사실은 학교 하나의 공동체니까 그 안에서 우리 반 혹은 뭐 우리 학교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참 프로그램을 짜면서 야 우리는 1학년과 6학년까지 혹은 중학교 1학년과 3학년까지를 한눈에 쫙 볼 수 있는 기회잖아, 이렇게. 그러면 내가 1학년인데 우리는 이렇구나 라는 것도 볼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네요. 막 이제 예전처럼 막 동작 하나 틀리면 혼나고 동작 하나하나에 막 울고 웃고 막 그런 식의 있었잖아요. 이제 그건 좀 사실 과하죠, 그죠? 과하지만 제가 보는 아이들은 어쨌든 다 본인이 무대에 올라가면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무대에 올라갔을 때는 내가 어쨌든 그 시간에는 주인공이잖아요, 이렇게. 저는 그런 경험도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마음을 좀 맞추어가면서 무대에 올라가는 경험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학교 축제는 사실은 보기 쉽지 않잖아요. 시기를 맞춰야 되니까. 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말레이시아에 갔을 때 축제를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그 말레이시아도 저는 우리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치 제가 갔을 때가 한 5년 전이었으니까 지금은 또 변했을지 모르죠. 왜냐하면 거기도 코로나가 왔으니까 제가 코로나 직전에 갔었는데 그때도 우리 하는 학예 방식 되게 비슷하고 또 표정은 되게 밝고 맑고 그랬고 축제가 말 그대로 딱 들어갔을 때 야구장에 딱 그 야간 경기 야구장에 딱 들어가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축제를 하고 있어서 야 축제는 모든 나라에서 되게 즐거움의 그런 공간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죠.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기억나네요. 움직이는 동상이라고 그 학교에 동상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하고 지금 처음엔 장난이었죠. 그러니까 뭐 책 읽고 책 읽어주는 뭐죠? 사제 동행상? 아이들과 같이 책 읽어주는 동상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 지나가면서 아이들한테 어제는 왼손이었는데 이게 손이 바뀌었다고 말을 했더니 애들이 그걸 막 퍼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동상이 움직였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거 동상에 여러 가지 동상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동상에다가 그런 에피소드를 담아가지고 아이들과 그걸 연극으로 만든 적이 있어요. 뭐 그런 거 좀 올렸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전 일단 춤은 잘 안 올렸어요. 사실 춤과 노래는 잘 안 올리고 연극이라든지 그런 것 좀 올렸던 것 같으네요 보니까. 네. 옛날에는 부채춤 꼭 부채춤 하나 올리고 뭐 그 합창 올리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네요. 아니면 뭐 악기 가지고 탬버린 혹은 갇혀 있고 꼬마 신랑 춤추는 거 막 이런 거 했던 기억들이 있네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잘 안 하죠. 딱 기억나는 게 왜냐면 부채춤을 잘 가르친 선생님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선생님이 2012년도 1년도도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거. 그렇죠. 그 연습하는 것도 쉽지 않고 시간과 노력이 엄청 들거든요. 이거. 저는 맞아 2010년 11년 이쯤에도 한번 봤던 기억이 나요. 네, 맞네요. 제가 보니까 좀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연극 좀 많이 했던 기억이 나네요. 한 번은 오엘리에 20년 후 알아요. 친구가 어떤 절친한 친구였는데 나중에 자랐을 때 한 명은 경찰이 되고 한 명은 도둑이 돼가지고 경찰이 도둑을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꼭 잡으려고 했던 도둑이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중에 제 에피소드가 하나 기억나는데 6학년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경찰이 도둑임을 확인하는 또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그 전봇대 아래에서 가로등 아래에서 그러니까 그 가로등이 불이 꺼졌고 깜깜한 곳이에요.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경찰도 잠복을 하고 있었고 근데 불 꺼진 가로등이었으니까 거기서 그 아래에서 범인이 담뱃불에 불을 켜려고 성냥에 불을 탁 켜는 순간 얼굴이 비치면서 그 도둑과 내 친구가 동일 인물이었다는 걸 다 알게 되는 그 순간이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 순간은 아이들하고 막 고민을 막 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가. 담배 물고 성냥을 켜야 되니까. 가지고 종이 말아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불을 탁 켰던 순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담배를 물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뭐 축제에 올리고 공연한다는 건 조금 위험한 가을이 좀 짧아졌죠. 그럼에도 가을을 충분히 느끼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면 우리가 환절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서 가을이 짧아졌기 때문에 환절기가 계속되는 것 같아요. 이때 가장 필요한 건 당연히 건강조심 그리고 따뜻한 겨울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더 많이 만나고 더 나누고 그래서 좀 더 따뜻한 겨울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그런 겨울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또 봬요.